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기 테러 모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실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 극우 유튜버가 대선 전에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면서 총기를 반입하려 했던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깊은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테러 모의를 방치한 경찰도 문제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서울경찰청 정보관이 해당 유튜버의 이재명 후보 암살 계획을 옆에서 버젓이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수방관했습니다. 부작위,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경찰은 정보관으로부터 테러 위협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의 여부와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음모는 국민 주권 강탈과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테러를 모의했는지,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총기를 실제 구매했는지, 배후는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테러 주무기관인 국정원은 이 밖에 다른 테러 예비 음모는 없는지 추가 조사하여 대통령에 대한 테러 위협을 원천 봉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 대책위는 대선 과정에서 접수된 다수의 테러 위협 제보를 근거로 이재명 후보의 경호를 보강하고 관계당국의 신변보호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후보와 유권자 모두 불편을 감수해야 됐던 방탄유리 설치, 근거리 접촉 제약은 안전한 선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였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테러 위협설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며 매도했습니다.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나는 방탄조끼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라는 망언까지 서슴없이 조롱하면서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테러 모의 정황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안전 조치가 필요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실존하는 테러 위협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조롱한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삼는 극우 세력의 테러 음모에 결단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그 어떠한 폭력적 시도도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테러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5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윤건영, 이해식, 박상혁, 김동아, 김영환,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강청희, 김지호, 유삼영, 이지연, 이현.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간략히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1월 2일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칼테러 직후부터 운영해온 위원이었습니다. 동시에 5월 초부터 이재명 후보 정치테러 대책 및 안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방금 전현희 위원장님과 한민수 위원이 밝히신 바처럼 4월 말
그리고 5월 초에 매우 구체적인 테러 위협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당은 방탄유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테러 안전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매우 유감되게 저희는 대통령 후보가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다수의 경찰 경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테러 직전에 이미 정치 심리적으로 테러를 당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가 활발하게 유권자 속에 파고들어서 충분한 스킨십이나 친밀감을 표할 수도 없었고, 유권자도 자신들의 생각을 우리 대통령 후보에게 충분하게 전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방해 책동이고, 그를 통해서 심리적 테러와 정치적 테러는 이미 효과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저 자신 스스로 제가 취득한 첩보사항에 대해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받을 용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물론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담당 부서를 포함한 기관에 저는 조사 및 수사까지 받을 용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총기 테러 모의 및 그 위협 동향에 대한 책임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에 대한 테러, 음모나 위협은 그 문제가 어찌 여야의 문제이고 진보 보수의 문제이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 제보, 이런 내용을 우리 민주당과 정치테러 대책위에서 촉구하면서 수사당국의 수사와 예비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명명백백한 과정도 밝혀져야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 테러대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저는 이와 같은 음모에 계속 이어진 것은 지난해 1월 2일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암살 테러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배후와 그 과정에서 왜 그 사건이 이렇게 축소되고 은폐되려고 했는지, 그 음모,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도 밝혀져야 한다고 정치테러라고 규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물론이고 경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권이 바뀌어서 밝혀진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흔드는 행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총기로 가장 유력한 그리고 대선 후보를 해치겠다는 음모가 버젓이 횡행할 수 없는 겁니다. 아울러서 국민의힘에게도 반성과 맹성을 촉구합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뭐라고 다녔습니까? 그게 조롱할 일입니까? 버젓이 위협이 있는데 당연히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 같이 힘을 모아서 촉구하고 근절해 나가야 되는데 조롱하고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부추기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을 촉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부산에서 있었던 테러는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목 부위에 경동맥을 약 1cm 정도 비껴나갈 날카로운 흉기로 찔린 그야말로 급소를 겨냥한 명백한 살인을 의도한 그런 테러였습니다. 다행히도
조금만 비껴나서 생명을 건졌지만 그러한 암살 시도 테러는 전대미문의 충격을 국민들에게 안겼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정권은 그 당시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총리실의 대테러 팀에서는 국민들에게 그 사건에 관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축소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배후에 정권이 관여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총리실의 대테러 팀에 파견 나와 있는 국정원에 의해서 이 사건이 축소 왜곡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민주당이 제기를 하고 그 사건의 진상을 규명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수사기관은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에도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총기 암살 테러 제보가 끊임없이 저희들이 제보를 받았고 그 외에도 많은 테러 위협에 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에 방탄 유리와 그리고 방탄복 착용 등 사실상 선거 운동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안전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국힘은 거기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진상 규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선거 내내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후보를 매도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그러한 총기 암살 음모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 시절에 대한 이 테러 음모에 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배후나 공범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이번 테러 모의 음모를 계기로 촉구하고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